1996년 어느 토요일 오후 리버풀 시내 전직 경찰관 프랭크는 아내 캐럴과 함께 쇼핑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딜런스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동안 그는 근처 가게에 잠시 들렀습니다. 몇 분 뒤 다시 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볼드 스트리트를 걸어가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점 간판이 낯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랩스, 오래된 서체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1950년대식 원피스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남성들은 페도라 모자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거리엔 구형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1996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프랭크는 서둘러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럴은 여전히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밖에 이상해 나와봐. 그가 말했지만 둘이 다시 나왔을 때 거리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프랭크는 1950년대로 미끄러졌다 돌아온 걸까요? 그 이야기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리버풀 도심의 번화가 볼드 스트리트, 19세기부터 번성한 상업가였고 서점과 카페, 패션 매장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곳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에선 시간이 뒤틀린다. 프랭크의 경험이 알려진 뒤 비슷한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걷다 주변이 갑자기 흑백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소리가 사라지고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윈도 속에 1940년대 물건이 진열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짧은 순간 동안만 지속된다는 것. 몇 초에서 몇 분, 그리고 언제나 갑자기 끝났다는 것.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껐다 켠 것처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리버풀의 작가 톰 슬리먼이었습니다. 1997년 그는 볼드 스트리트에서 벌어진 타임슬립 사례들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 신문 칼럼에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프랭크를 직접 인터뷰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슬리먼의 책이 출간된 이후 리버풀 타임슬립은 도시전설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 되었고 관광 가이드에도 등장했습니다. 시간의 틈이 있는 거리, 볼드 스트리트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어딘가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슬리먼의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기사나 경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가 실존인물이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톰 슬리먼의 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2차 자료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리버풀 타임슬립 목격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각적 변화, 간판, 옷차림, 차량이 과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영국의 풍경이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둘째, 단독 경험,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프랭크처럼 일행과 떨어져 있을 때였고 함께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셋째, 짧은 지속,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넷째, 급작스러운 복귀, 풍경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혼란과 불신, 목격자 본인조차 자기 경험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환각을 본 건 아닐까? 꿈을 꾼 게 아닐까? 이 패턴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인식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괴담은 곧 리버풀의 또 다른 장소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스피크 공항, 현재의 졸레논 공항입니다. 1933년 개항한 스피크 공항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르데코 형식의 터미널 건물, 모더니스트 디자인의 관제탑, 경납고와 활주로, 1930년대 항공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RAF, 영국 공군의 기지로 사용되었고 전후에도 민간공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도 1930년대의 건축물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진을 보면 공항은 여전히 1930년대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터미널, 낡은 간판, 레트로 풍경,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공항 주변에서도 과거 장면이 목격됐다. 1930년대 복장이 승객이 보였다. 구형 프로펠러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봤다. 이런 전원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검증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목격자의 이름도 동시대의 신문 기사도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그랬다더라 수준이었습니다. 왜 스피크 공항이 타임슬립 괴담에 끌려들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항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사람들에게 그런 착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실제 역사적 장소와 사람들이 만든 상상이 섞이면서 타임슬립 목격담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전설은 사실 세계 곳곳에서 고고된 다른 이야기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01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두 여성학자 샬롯 앤 모벌리와 엘리너 주 등 그들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별궁 뿌띠트리아농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헤매던 순간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정원의 배치가 다르게 보였고 18세기 풍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의자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복장은 1790년대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와 각자 경험을 기록했고 놀랍게도 그 기록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10년 뒤 두 사람은 언어드벤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필명을 사용했지만 곧 실명이 밝혀졌고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에 베르사유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여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였다고 말했습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당시 베르사유에서 코스튬 파티가 열렸다. 혹은 정원사들이 고풍스러운 제복을 입고 있었다. 또는 두 사람이 사전에 읽었던 역사서의 기억이 환각처럼 되살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타임슬립과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첫째, 시각적 변화. 건물과 옷차림, 풍경이 갑자기 과거로 바뀝니다. 둘째, 감각의 변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분위기와 감정까지 달라집니다. 셋째, 짧은 지속. 몇 분 혹은 몇십 분이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기록과 출판을 통한 확산.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르사유 사건은 두 명이 동시에 경험했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 무게가 큰 장소라는 점이 다릅니다. 반면 리버풀은 평범한 상업가에서 주로 혼자만 경험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상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초자연 현상일까요? 과학은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자뷰입니다. 처음 보는 장면인데 마치 이미 본 듯한 익숙함이 스며드는 현상. 뇌 속 해마가 새로운 경험을 익숙하다고 잘못 분류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짧은 착각이지만 강렬하다면 과거로 미끄러진 듯한 체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측두엽 간질. 뇌의 측두엽에서 비정상적 신호가 발생하면 강렬한 데자뷰, 몽환적 감각, 시간 감각의 왜곡, 심지어 생생한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실제로 과거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는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지만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 현상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피로 상태에서 감각과 의식이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현실은 낯설어지고 시간은 어긋나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꿈일까? 리버풀의 목격자들이 말한 낯설고 이상한 느낌은 바로 이 해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함은 꼭 초자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인지적 한계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타임슬립이 단순한 착각만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진 과거에 대한 향수입니다. 리버풀은 19세기 제국의 관문이자
세계적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산업 쇠퇴와 재개발로 도시는 크게 변했습니다. 많은 건물이 사라졌고 거리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리버풀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그때가 더 활기가 넘쳤다. 타임슬립 전설은 이 집단적 향수를 상징처럼 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망이 과거를 봤다는 체험으로 변주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리버풀은 이 괴담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언론은 볼드 스트리트를 시간의 틈이 있는 거리라고 소개했고 관광 가이드북에도 실렸습니다. 도시는 전설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전파되면서 집단의 기억으로 변합니다. 누군가 본 것은 간판 하나뿐이었는데 나중엔 거리 전체가 변했다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몇 초였던 경험은 몇 분으로 늘어납니다. 핵심은 유지되지만 디테일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출처조차 불분명해집니다. 누가 처음 말했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압니다. 이것이 도시전설의 생명력입니다. 그렇다면 리버풀 타임슬립은 진짜일까요?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랭크를 비롯한 다수의 목격자 증언, 톰 슬리먼의 기록, 그리고 베르사유 같은 유사 사례의 존재. 반대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동시대 신문 기사 없음, 경찰 기록 없음, 프랭크의 실존 여부 불명, 뇌과학적 설명 가능. 객관적으로는 반대 측의 근거가 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없음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악마의 증명이라 불리는 문제죠. 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타임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며 신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맹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00% 사실이다도 위험하고 100% 거짓이다도 독단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거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회의주의입니다. 1996년 리버풀 볼드스트리트. 프랭크는 몇 분 동안 과거의 거리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타임슬립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가 만든 착각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시간은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는 정말 지금 이 순간뿐일까? 과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걸까? 리버풀의 번화가 볼드스트리트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는 잠시 다른 시간 속으로 미끄러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설이 계속 살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언노운 채널의 다른 이야기들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